짱짱입니다. 올겨울 들어서 제가 집에 온 후로 첫 영상이 아닌가 싶어요. 오전에 되게 날씨가 푸근합니다. 며칠 전에 입춘 지났죠. 입춘 며칠이 아니라 며칠 전이니까 5일인가 뭐 그렇죠. 그 24절기 보면은 그러니까 농부들은 24절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그 절기 보면서도 이제 농사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뭐 농사 준비 이런 걸 하거든요. 근데 입춘 지났는데 아직 춥잖아요. 우린 겨울이고. 그 24절기가 1년에 24번 있는 절기 얘기하는 겁니다. 한 달에 2번씩 15일 간격으로. 그래서 매달 4일이나 5일 그리고 뭐 한 20일 전후 뭐 이렇게 돌아와요. 한 달에 2번씩. 그 절기가 사실은 하늘을 기준으로 한 절기예요.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면 이제 우주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태양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그 절기가 정해지는데,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그 생명체들, 뭐 사람을 포함해서 뭐 모든 식물들은 그래서 그 한 달 정도 늦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입춘이다 그러면 봄인데 왜 춥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늘의 날씨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이제 우리가 비로소 봄을 느낍니다. 그러니까 3월 한 초쯤 되면 날이 좀 풀렸다, 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. 이제 꽃도 피기 시작할 테고. 하여튼 24절기라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조금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보시면 그것도 재밌습니다. 24절기도. 예, 안녕하세요. 조금 전에 24절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나서 얘기 드렸습니다. 제가 오늘은 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. 발바닥, 정확하게 발바닥인데 아마 저는 이제 이렇게 노화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는 보는데, 일단 제가 한 5년 전부터인가 발바닥이 좀 뭔가 불편했어요. 어떨 때는 막 통증도 있어가지고 걸어 다니기가 좀 영 그 통증이 있고 불편해서 병원에 갔었죠. 그 병원에 갔더니 족저근막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의외로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노화인가 싶었는데, 어쨌든 뭐 엑스레이 찍고 뭐 CT인가 MRI인가 찍고 보니까 발바닥에 근막 쪽에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게 있다고 의사가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그냥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, 주사 한 2번 맞았나? 물리치료도 한 2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니까 딱 그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 라고 이제 넘어갔는데, 그리고 몇 달 지나니까 또 아파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족저근막염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뭐 생겼다 없어졌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이거는 완전 치료보다는 병원 가서 치료할 게 아니라 이것도 뭐 이렇게 무슨 뭐 물리적인 어떤 운동이나 생활 습관으로 좀 바꿔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뭐 그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뭐 마사지라든가 이런 거, 뭐 신발 뭐 깔창 인솔이라 그러죠. 뭐 그런 거부터 신발과 관련된 쿠션 이런 거 진짜 많이 이것저것 사봤어요. 좋다고 하는 것들. 그래서 그런 거 다 해봐도 크게 효과는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그거를 치료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제 문제는 족저근막염 뿐만 아니라 발바닥 앞쪽이 뭔가 아프지는 않은데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. 처음에는 오른쪽 발바닥 앞쪽 발가락이 있는 그쪽 앞쪽이었는데, 그래서 그것도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것도 무슨 뭐 골간통인가 뭐 통증인가 뭐 이런 거예요. 뭐 근육과 관련된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막 신발도 이제 바꿔봤죠. 뭐 인솔은 여러 가지 바꿔보고, 신발도 뭐 지금도 한 5켤레가 돼요, 운동화가. 그러니까 뭔가 좀 메이커도 사보고 뭐 뭔가 편해 보이는 신발로 샀는데 별로 그것도 뭐 큰 효과는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신발 신고 이제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발이 굉장히 피로감도 없고 어떨 때 발이 붓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약간 통증도 있고, 집에 와서 이제 신발 벗고 있으면은, 근데 또 다음 날이면 또 거의 회복이 돼요, 자고 나면은. 그래서 크게 생활하는데 아주 뭐 통증 이런 것 때문에 아프다 이런 건 없는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. 그리고 신발 신고 다닐 때마다 그
신발 속에 모래 한 줌 집어넣고 다니는 것처럼 뭐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도 있고, 하여튼 그런 불편함이 한 4, 5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. 지금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발바닥도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쪽만 그러다가 오늘부터는 또 왼쪽이 또 그러더라고요. 똑같은 발바닥 부위에. 그리고 족저근막염도 주로 이제 뒤꿈치에서 이렇게 생기는데, 그것도 저는 뭐 크게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는 않거든요, 걸을 때. 근데 제가 또 둔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둔해서 좀 이렇게 참는 건 좀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서. 그래서 통증이 이렇게 심하진 않은데 어쨌든 불편한 거예요. 근데 그 족저근막염도 처음에 오른쪽 발꿈치에 생겼다가 지내다 보면 또 어느 날은 또 왼쪽 발꿈치도 그래요.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지금은 좀 왼쪽 발꿈치만 좀 그러는데, 어쨌든 이 발이 불편하니까 참이 그 뭐라 그래요,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던가요. 또 신경 쓰이기도 하고.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한 신발도 진짜 한 5-6켤레 지금 갖고 있을 정도로 온갖 신발 다 사보고, 인솔도 뭐 몇만 원짜리도 사보고, 심지어는 그 발바닥에 또 전기 자극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거 한 10만 원 돈 하는 것도 한번 사봤어요, 혹시나 하고. 근데 그것도 근본적인 치료 효과는 없어요. 보니까 그 할 때만 뭔가 마사지 효과 정도만 있다 싶을 정도지 효과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또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뭐 노화란 얘기도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서 이제 어쨌든 계속 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사지도 해주고 집에 가서 이렇게 뭐 하고 하는데, 최근에 한 열흘쯤부터인가 뭔가 느낌이 발바닥이 뭔가 호전되는 느낌, 뭔가 불편한 느낌이 조금씩 좀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혈당이 떨어지는 그 시기하고 뭔가 이렇게 겹치면서 나타났더라고요.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그 암 진단 받았을 때가 공복 혈당이 190에서 200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발바닥은 이제 3년 전 암 처음 발견했기 전부터 한 2, 3년 전부터 그때 막 이 발바닥 통증이라고 할게요. 뭔가 불편함과 족저근막염이 그때 생겼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족저근막염이나 발바닥 앞꿈치에 뭔가 불편한 느낌, 또 오래 걸고 나면은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도 당뇨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당뇨는 당뇨 자체로 어떤 그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한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특히 또 그 당뇨는 발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. 그래서 발 쪽에 심하면은 막 발가락 절단 또는 발 절단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다라는 얘기 이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서, 그래서 당뇨가 뭔가 심하면,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발바닥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? 그래서 족저근막염도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닐까? 발바닥 앞꿈치가 그 불편하게 된 것도 이 당뇨하고 관련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. 듣게 된 이유가 이제 지금 혈당이 떨어지면서 발바닥이 뭔가 편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제가 또 계속 관찰을 한번 해볼 겁니다. 그래서 그 양쪽 발바닥 앞꿈치에 뭔가 불편한 그런 느낌이 좀 요즘엔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며칠 전부터 제가 확실히 느끼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왼발 뒤꿈치에서 이렇게 약하게 그 찌릿찌릿하는 약하게 뭐 오는 그 족저근막염도 지금 뭔가 호전되는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카메라 킨 거고요. 그래서 이게 발바닥 불편한 것도 당뇨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제가 좀 더 관찰을 해보고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발바닥이 불편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인솔도 이것저것 막 사서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, 그 발바닥에 좋다는 아까 뭐 전기 자극으로 느껴지는 듯한 그런 것도 사서 봤는데 그때뿐이에요. 그때만 뭔가 시원한 느낌이지 그냥 근본적인 치료 효과는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어쨌든 다니려면 신발은 항상 신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신발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신발도 제가 뭐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사이 신발도 사서 신어보고, 유명한 메이커죠. 하여튼 편해 보이는 신발도 다 신어봤는데 처음에 신을 때만 좀 이렇게 편하다 느낌이 있지 결국에는 그 발바닥의 불편함을 잡아주지는 못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제가 한 달
좀 지난 것 같은데 한 달 지나서 산 신발을 지금 신고 다니는데 이 신발이 좀 괜찮아요. 보니까 그래서 이 신발 한 달 계속 넘었는데도 괜찮네라는 느낌이 계속 있어서, 물론 아까 제가 이제 발바닥이 현재 좀 편해지고 있는 거는 당뇨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거고, 그리고 신발도 중요하니까 신발은 그거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신고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괜찮은 신발이라서 이것도 그냥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. 이 신발이 특징이 뭐냐면은, 제가 다른 신발들 이렇게 구매하려고 보면은 최고 큰 사이즈가 280mm더라고요. 제가 평소에도 280mm를 신는데 그 한국에서 출시되는 280mm 운동화는 뭔가 좀 작다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 게 아니라 제가 발볼이 좀 넓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 280mm를 신으면 꽉 끼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발바닥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. 꽉 끼어 있으니까. 그래서 그게 항상 그 신발에 대한 불만이었거든요. 좀 더 큰 신발 못 만드나? 물론 뭐 그 큰 신발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죠. 뭐 보세 신발인가 뭐 이런 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.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가지는 않았고, 그래서 이제 신발도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막 그 알고리즘 때문에 막 페이스북에 막 뜨고 막 그래서 이 신발도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 신발이 최고 사이즈가 300mm까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와, 300mm 괜찮다 해서 이제 이 신발을 사게 된 계기예요. 300mm가 있어서. 근데 제가 산 거는 290mm를 샀어요. 300은 좀 커 보일 것 같아서 290mm 사이즈로 주문해서 받았는데, 실제로는 아마 280에 가까운 것 같고, 대신에 볼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전에 다른 신발 신었을 때처럼 볼이 뭔가 꽉 끼어서 이렇게 불편하다, 뭔가 피곤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. 그래서 그 신발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넘어가려고 그런다. 제가 이제 당뇨 계속 이제 그 낮추는 식이요법하고 하고 운동이 한번 계속 꾸준히 했으니까 식이요법도 했는데, 이번엔 좀 바꿔서 하는 것들도 계속 제가 한번 관찰을 해보고 또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예, 그 신발하고 제 발바닥 상황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여튼 켰습니다. 예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바닥을 좀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제가 족저근막염 왔을 때는 주로 요 뒤꿈치하고 요 중간쯤 요쯤에서 약하게 이렇게 통증이 왔었거든요. 그게 이제 족저근막염의 일반적인 증상이더라고요. 주로 뒤꿈치나 이 가운데 쪽에서 뭐 이제 병원 쪽 얘기로는 그쪽에 뭐 여러 겹의 근육막이 있는데 거기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, 지금은 뭐 족저근막염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. 거의 이제 뭐 약하게 이제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데, 가장 크게 불편했던 게 여기에요. 요 앞쪽. 요 발가락 있고 여기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뭔가 굳은 살처럼, 처음에는 굳은 살인가 할 정도로, 그리고 여기가 약간 뭔가 굳은 살처럼 느낌이 있어요. 지금도 만져보면 여기가 이렇게 걸을 때 불편을 하더라고요. 평상시에는 뭐 괜찮아요.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, 이제 신발 신고 뭐 농사하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막 불편해요. 어떨 때는 막 통증도 오고. 그래서 그 불편함이 이제 몇 년 있었는데, 최근에 이제 당뇨 관리하면서 당뇨가 좀 지금 100에서 110 사이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. 그전에는 110에서 120 사이 나왔다 그러면은, 그 떨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이 발바닥이 뭔가 편해지고 있어, 이런 느낌이 이제 오니까 최근에,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당뇨하고 관련된 게 아닐까, 발바닥의 어떤 그런 불편함들은.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 거고, 신발은 이거예요. 이 신발인데, 요게 특징이 보면은 밑창이 좀 두껍고, 밑창 전체가 다 거의 고무로 돼 있더라고요. 다른 신발들은 두꺼워 보이는데도 그 밑바닥 안이 많이 비어 있어서 어떤 쿠션감이 되게 떨어졌거든요. 근데 이 신발은 그런 게 없어요. 제가 보니까 단단한 고무로 돼 있어서 충분히 발에 어떤 하중을 좀 받아주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신발 사이즈가 커가지고 일단 300mm까지 있는 사이즈라서 되게 편합니다, 저한테는. 근데 이건 제가 290mm로 구입을 한 건데, 그래서 요번에 한 켤레 더 구입하려고 그래요. 다른 모델로 해서. 그때는 300mm를 한번 신어 보려고 하거든요. 이 신발이 아킬 클래식
아킬 클래식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. 이건 뭐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네이버 스토어에서 샀어요. 여기 아마 9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. 신발을 가격대는 뭐 한 6만 원대 중저가부터 10만 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신발이 제가 여러 가지 신발 다 신어봤는데 그나마 이 신발이 저한테 제일 편했어요. 편하고 피로감도 덜하고.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뭐 하여튼 운동도 하고 있고 밖에도 다니고 농사할 때도 이 신발 신으려고요. 그래서 이제 한 켤레 더 하여튼 구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발 때문에 뭔가 불편하거나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봐 제가 최근에 이제 당뇨 떨어지면서 발바닥에 어떤 불편한 감도 좀 덜 하고 있다, 덜 떨어지고 있다, 그러니까 편해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요 그냥 신발 그냥 확신하고 사봤는데 요 신발이 되게 불편하지 않고 편안함이 있더라. 요 얘기 좀 드렸습니다.